안녕하세요,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서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리핑 마스크라는 낱말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클리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 종이나 잡지 같은 경우 있죠. 잡지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기사라든가 좋아하는 부분만 오려두는 작업, 이런 것을 클리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클리핑이라는 말이 왜 그런 뜻에서 쓰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클립이라는 거 있죠. 뭐 이렇게 찝어두는 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유래한 용어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클리핑이라는 뜻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오려둔다라는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감기 걸리고 막 이랬을 때 쓰는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그거는 뭐 이제 입이랑 코만 가리지만 이렇게 머리 전체를 쓰고 이렇게 눈이랑 이렇게 입만 보이게 이렇게 하는 것들도 마스크라고 할 수가 있죠. 클리핑 마스크 기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게 하는 그런 기능,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보여준다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은 보여주지 않게 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기능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대체 어디다 쓰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클리핑 마스크 도형 준비라는 그러한 예제가 있어요. 그 예제를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예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 일반적인 그 일러스트레이터 문서를 열어서 작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파일에서 지금 이렇게 그 클리핑 일러스트레이터 문서가 열려져 있어요. 이 문서는 두 개의 아트보드로 되어 있어요. 두 개의 아트보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아트보드로 있는데, 첫 번째 아트보드는 그냥 빈 채로 되어 있고요. 이 뒤에는 어떤 그 이파리 모양의 그런 도형들이 있네요. 파일을 눌러서 프레이스를 클릭해 주세요. 이거는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할 때 사용되죠. 이번에는 나셀리 엠마누엘이라는 여배우 사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렇게 그 마우스 포인터가 이런 모양이 되죠.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두시면은 이렇게 사진이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단은 클리핑 마스크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사진에서 어떤 특정 부분만 나타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 사진에서 도형을 통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원 도형 일립스 툴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드래그 하면서 시프트 키를 누르면은 정원이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드래그 하면서 시프트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이 만들어져요. 자, 셀렉션 툴을 클릭을 하시고 이걸 이렇게 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모양을 시프트 키를 눌러서 다시 이렇게 좀 더 키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키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원 부분에서만 이 뒤에 있는 사진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클리핑 마스크의 기본 기능에서는, 자, 두 개의 객체를 선택했을 때 위에 있는 레이어에서 위에 있는 요 레이어를 보시면은 요 레이어에서 요것이 요 레이어가 바로 사진이고요. 잘 안 보이신다면 좀 크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사진 이제 보이죠? 자, 여기 밑에 있는 거고 요 원 도형이 위에 있죠. 그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선택하신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기능은 되게 단순해요. 자, 오른쪽 클릭하셔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요것만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원에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디자인을 할 때
원 안에 사진을 넣을 때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한 다음에도 이것을 또 저기 할 수가 있어요. 이 뒤에 있는 이거를 이 개체를 우리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레이어 패널에서 여기 클리핑 그룹, 클리핑된 그룹이라고 여기 써 있죠. 여기서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요 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애초에 있는 요 그래픽 파일을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 사진을 좀 편집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이쪽으로 옮기면은 이렇게 보이는 면이 좀 다르죠. 또는 여기 선택 핸들을 Shift 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하시거나 또는 여기서 이건 여기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컨트롤 패널에서 자, 이게 좌우 비율을 맞춰주는 걸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걸 좀 내려줘도 작게 해줘도 되겠죠. 그러면 비율이 같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요건 너무 좀 잘려버리네요. 이제 글이 너무 작아서. 그럼 이와 같이 하는 것들이 있고요.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주시면은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디자인할 때 많이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부분을 어떤 이미지를 쓸 때 그 이미지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둥그렇게 할 때는 그럼 이미지를 둥글게 잘라야 되나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드래그하면은 지금 두 개가 다 선택이 돼 있죠. 자, 오른쪽 클릭하셔서 보면은 클리핑 마스크를 릴리스 한다는 것은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릴리스 클리핑 마스크를 하시면은 원래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 요거는 지금 이게 클리핑 마스크를 했다 빼니까 어떻게 됐나요? 좀 이상해졌죠? 자, 투명해졌어요. 그쵸? 투명해진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요거를 델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워서 이렇게 해서 지우고 다른 것들을 좀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배우인데 자, 여기서 타입 툴을 클릭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분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래요. 저는 이렇게 입력이 됐는데 요거를 좀 더 키워보도록 할게요. 만만한 게 에어리얼 블랙. 자, 에어리얼 블랙은 좀 글꼴이 좀 두꺼운데도 되게 모양이 좋아서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글꼴이에요. 에어리얼 블랙으로 하시면 이와 같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이걸 좀 더 키워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좀 키울 수 있어요.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아까는 도형 부분을 통해서 자, 도형 부분을 통해서 그 도형 부분만 나타나게 했죠. 사진에서. 근데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글자와 사진이 클리핑 마스크 되는 거를 보여주려고 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요 글꼴의 색은 신경 쓰지 마세요. 뭐가 됐든. 자, 여기서 글 개체, 레이어의 요 개체를 선택하시고 또 사진도 Shift 키를 눌러서 이걸 같이 선택을 하면 둘 다 선택이 돼 있죠. 둘 다 선택한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레이어 패널에서 일러스트레이터 레이어 패널에서 두 가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표시가 되어 있으면 둘 다 선택된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오른쪽 클릭해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또 어떤가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진 글자에다가 색을 채우지 않고 이렇게 사진을 채우면 또 독특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거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간단하게 뭐 효과를 좀 줄 수 있는 거는 아마 이 바탕글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림자 효과. 요걸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드롭 섀도우를 줘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드롭 섀도우가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서 저는 논으로 줘보도록 할게요. 논으로 주고 요거 프리뷰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바탕 그림자가 생겨지니까 훨씬 좀 다르죠. 근데 요 뒤에 있는
사진을 좀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레이어 패널에서 클리핑 그룹된 거를 가져다가 여기서 요 사진만 선택하는 거예요. 자, 다시 클릭한 다음에 요것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여기 선택이 됐죠? 그럼 여기 좀 낮추거나 높이거나 함으로써 이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해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활용한 클리핑 마스크 효과는 그래픽 작업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와 더불어서 뭐가 또 있냐면, 자, 여기 다시 클리핑 마스크를 릴리스 해보도록 할게요. 릴리스 클리핑 마스크 하면 다시 돌아왔죠? 자, 글자를 이걸 해서 선택해서 지우도록 할게요. 뒤에 있는 보면은 이 도형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만든 걸까요? 우리가 펜툴로 일일이 그림들을 만든 거예요. 그쵸? 펜툴로 이걸 만들어서 색을 채워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사실 되게 약간 고단한 작업이죠. 고단한 작업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들었다 해보세요. 요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단풍국의 단풍 이파리 같네요. 요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펜툴로 그려서 만든 거예요. 특별히 방법이 있진 않아요. 자, 이걸 가져와서 이거를 맨 앞으로 가져올게요. 오른쪽 클릭해서 어레인지 브링 투 프런트로 가져오시면 맨 앞으로 돼요. 자, Shift 키를 눌러서 이걸 이렇게 당겨 볼게요. 자, 이렇게 당겨 봤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두 개의 개체를 다 선택하려면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클리핑 마스크를 통해서 도형을 맨 위에 레이어에 두고 뒤에 사진을 가져다가 하는 방법도 배웠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해서 그것에 따라서 클리핑 마스크 하는 것도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그 펜툴로 만든 좀 다소 복잡한 그런 도형을 가지고 클리핑 마스크 하는 세 가지를 배웠어요. 자, 클리핑 마스크 하는 거는 되게 복잡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조금 더 좀 복잡한 기능들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클리핑 마스크보다 좀 복잡한 클리핑 기능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운드 기능과 더불어서 배우는 거라서 조금 복잡할 수는 있긴 해요. 자, 여기서 컴파운드와 클리핑 준비라고 하는 파일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사진은 파일 프레이스 기능을 통해서 가져왔어요. 파일 프레이스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요 사진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글자는 그야말로 글자예요. 글자라서 제가 글자를 에어리얼 블랙으로 이렇게 입력을 한 거예요. 스칼렛 존슨이라는 여배우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텍스트 개체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뭘까요? 이거는 그냥 도형이에요. 일립스 툴 도형이고, 도형인데 채우기 노란색으로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색깔은 클리핑 마스크 할 거라서 요 색깔은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자, 클리핑 마스크는 이렇게 했고, 그다음 이렇게 원을 만들었어요.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이걸 갖고 이 사진과 좀 전에는 제가 하나의 텍스트, 하나의 도형과 이런 작업을 했다면, 이번에 할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개의 개체를 한꺼번에 클리핑 마스크 해주는 이 부분만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 가지 좀 기능을 좀 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요거는 텍스트 개체인데, 텍스트 개체는 일반 도형 개체랑은 좀 이게 속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텍스트이기 때문인 거죠. 이건 도형이고, 근데 이거를 도형과 같은 개체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익스펜드를 통해서 익스펜드 기능이라는 거거든요. 자, 익스펜드 기능은 자, 일단은 텍스트 요 파일을 선택을 하세요. 자, 선택하는 거는 요 클릭하셔도 되고 보시면은 여기 레이어 패널에서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 텍스트 있는 거 보이죠? 요걸 클릭하셔서 선택해도 돼요. 자, 이 상태 이건 텍스트예요. 텍스트를 일반 객체로 바꾸는 방법인데 오브젝트 패널에 가셔서 이제 오브젝트 패널에 가셔서 익스펜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 클릭만 해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자, 그랬으면은 요 상태에서 익스펜드를 지정하는 거니까 다른 것들은 지정하지 마시고 이걸 OK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일반 객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텍스트가 아니고 그런 상태가 됐죠. 그래서 요것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자, 이걸 이제 도형에 대한 작업을 해볼게요. 요것도 도형과 동급의 그런 객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것도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만든 걸 갖고 우리가 작업을 이걸 좀 합하는 작업도 있어요. 뭐죠? 우리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도 있고 나시는 분도 있지만 패스파인더를 통해서 요 두 가지를 합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중간이 떨어져 있네요. 그쵸? 중간이 떨어져 있어요. 요걸 중간을 요거랑 합하는데 여기 중간에다가 도형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펜 툴로 한번 해볼게요. 펜 툴로 이렇게 클릭하셔서 저는 요걸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는데 좀 이렇게 하면 심심하니까 자, 여기서 약간 둥글게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클릭하고 요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데 이 정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약간 둥글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요거를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시면은 요 방향선은 좀 줄어들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됐죠. 자, 그러면 셀렉션 툴은 우리가 V키를 눌러서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요거 맨 앞에 있던 거 요거 클릭하시고 Shift 키 눌러서 요것도 클릭하고 Shift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했어요. 그럼 요게 세 개의 도형이 선택이 된 상태죠. 자, 패스파인더 어디 있습니까? 패스파인더 패널이 없으면 우리가 패스파인더 패널이 없으면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가져와줘요. 그러면 이 도형을 유닛을 클릭하시면 이게 하나가 돼요. 이해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뭘 만드는 것들이에요. 요거는 근데 좀 다시 컨트롤 Z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제가 이걸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이쁘게 만들고 싶어서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 원을 조금 더 가져오고 가져와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져오고 다시 한번 펜툴로 만들어 볼게요. 펜툴로 이렇게 해서 자, 여기쯤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쯤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좀 곡선이 되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앵커 포인트 이렇게 클릭해서 없애고 자, 여기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와서 이 정도 가져와서 이렇게 곡선이 나오게 자, 그렇게 하고 앵커 포인트 클릭해서 방향선 없애고 다시 연결해서 이렇게 도형을 만들었고 자, 뭐 더 이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더 낫네요. 자, 요 원 클릭, 시프트 누르고 세 가지를 다 클릭한 상태에서 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닛을 클릭해 주면은 하나의 모양이 돼요. 자,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걸 다 딴 것들도 이렇게 이어져 보세요. 요거는 펜툴로 한번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클릭하고 자, 여기서 클릭하고 이렇게 당겨 주면은 여기 곡선이 되죠. 자, 여기 가운데를 방향선의 가운데를 클릭하면 요거 방향선이 없어지고 자, 클릭하시고 자, 이렇게 요 정도로 하시고 이렇게 당겨 주면은 곡선이 생기는 방식으로 되고 앵커 포인트 다시 클릭 그 다음에 원래 시작됐던 지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요게 됐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하고 하나 둘 셋 클릭한 다음에
요걸 하시면은 하나로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도 또 이제 패스 요걸 클릭 그냥 가져오고요. 이걸로 클릭해 볼게요. 클릭 이렇게 둥글게 만들고 앵커 포인트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둥글게 만들고 앵커 포인트 클릭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또 V키 눌러서 선택 도구 클릭하고 클릭 Shift 키 누르고 클릭 이렇게 해서 다 선택해서 유닛을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어주고 이런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자, 이것도 같이 할게요. 자, 펜 툴로 이렇게 클릭 이렇게 하고 방향선 가운데 클릭해서 방향선 없애고요. 여기 클릭하고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곡선을 만들고 처음 지점 가져가서 이렇게 만들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셀렉션 툴로 하나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해서 세 개를 클릭한 상태에서 유닛을 눌러줘서 하나로 만들었고요. 자, 근데 자, 요것도 이렇게 해서 다시 펜 툴로 클릭 그 다음에 클릭 또 안 먹었네요. 플러스가 먹혔네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클릭하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해주세요. 그래야 기존의 거와 섞여 들어가지 않아서 도형이 선택되어 있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앵커 포인트가 추가되는 식으로 돼요. 자, 여기서 클릭하시고 여기도 클릭하시고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둥글게만 약간 둥글게 만들고 앵커 포인트 클릭하고 요 클릭해서 또 Shift 키 요거 셀렉션 키로 하나 Shift 키 누르고 하나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요걸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만든 것들을 갖다가 다 선택을 해주세요. 다 여러 개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하나, 그 다음에 요것도 선택해 주시고 요것도 선택해 주시고 선택됐죠? 요것도 도형들도 다 선택을 해 주세요. 그쵸? 다 됐나요?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빠진 게 있나 볼까요? 빠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빠진 건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선택을 다 한 상태이죠. 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제 오브젝트 메뉴에서 컴파운드 패스 여기 보시면은 컴파운드 패스 오브젝트에서 컴파운드 패스 메이크라는 게 있어요. 자,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컴파운드 패스라는 거는 뭐냐면 이 여러 개의 객체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좀 정말 여러 개의 객체죠. 이건 따로따로였는데 지금은 하나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요거는 지금 하나가 됐어요. 그쵸? 서로 별개의 도형들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이 도형과 이 뒤에 있는 사진과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도형과 이 컴파운드 패스된 도형과 이 뒤에 있는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되죠. 자, 이와 같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대체 뭔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 디자인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작업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줘 볼까요? 사각형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여기다가 색을 좀 칠해 볼까요? 뭐 이런 색깔 한번 칠해 볼게요. 그 상태에서 요거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어레인지 그 다음에 샌드 투 백으로 빼주시면은 이와 같은 모양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어떤 약간은 좀 이렇게 구성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몇 가지 기능을 배웠는데 우리가
텍스트를 익스펜드라면은 일반 객체로 만든다는 거, 그렇죠? 여기서 면 객체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렇게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건바운드 패스는 여러 개의 객체를 하나의 객체로 만든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뒤에 있던 사진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좀 특이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죠. 이것도 우리가 아까 했던 요 스타일러에서 드롭 섀도우를 하시면은 좀 더 다른 모양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하셔도 뭔가 좀 엄청 있어 보이죠? 뭔가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는 되게 창의적으로 하는 거라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한테 좀 맞는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에는 클리핑 마스크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클리핑 마스크는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원하는 부분만 보이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보이지 않게 하는 아주 특이한 기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고 다음번에 이제 디자인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